안녕하십니까, 차 선생의 차 이야기입니다. 여름 동안에 여름 용정 겨울 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이차들을 많이 드실 그런 시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이차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과장되고 허위적인 얘기들로 포장돼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보이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차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4천여 가지가 넘는 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4천여 가지를 다 한번 먹어보겠다고 마셔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30여 가지 정도서부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종류라든지 수치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는 400여 종에서 한 700여 종까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상표나 아니면 이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다른 것 뿐이지 다른 차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은 차를 갖다 다양하게 마셔볼 수 있는 거를 보이차라는 어떤 걸림돌에 많은 부분 걸려서 차 그러면 보이차 이렇게 한정지어 가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보이차가 만병통치약이고 굉장히 몸에 유익한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보이차는 몸에 유익한 차는 아닙니다. 보이차는 마시면 약에도 특정 약이 있듯이 보이차는 몸이 냉한다든지 이 장이 냉하신 분들한테는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30-40년 전에 얘기했을 때 당시에 국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인호 박사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이차가 몸이 냉한 사람들한테 제 생각에는 장이나 이런데 보이차에 작은 미세한 알갱이들이 많기 때문에 장을 갖다 자극하고, 그래서 장의 활동이 원활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장의 이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 냉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국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에 약간 냉한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화장실에 관계돼서 여성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는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보이차 자체가 사람 몸에 무척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남이나 이런 쪽에 가면 차 입이 굉장히 쇠하고 큽니다. 그래서 중원에서 이제 운남 쪽으로 쫓겨갔던 중원 세력들이 운남 지역에서도 차를 갖다가 이제 먹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감을 갖다가 시기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땡감을 우려 갖고 소금물이나 이런 데 우려서 그것을 단감으로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남 쪽에 가면 이 입이 크고 쇠하기 때문에 떫은 맛이 굉장히 강해서 그 맛을 이렇게 감당하고 마시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차를 만들어서 약간 증기로 찌고 그것을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마 밑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조금씩 음용을 하고, 배가 아프거나 어떤 경우에 이제 배탈이 났을 때 조금씩 그쪽 지역에는 약이 귀하기 때문에 음용을 해서 장을 따뜻하게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용으로 사용이 된 예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초창기에 뭐 홍인이나 녹인, 황인 이런 것들이 흔했던 시기에 그러한 것들을 마시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봉우라는 제가 아는 지인 선생님께서는 백산차를 만든 걸로 유명하죠. 근데 그분도 실질적으로 마에삼각지라는 캄보디아 그쪽으로 해서 운남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쯤 한 6개월에 거쳐서 이렇게 다녀보고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남성 대무역공사에서도 오래된 차가 보이차는 없다 그러면서 제일 오래된 차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실험용으로 있었던 것을 그 남봉호 선생이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도 그 차를 갖고 저에게 이렇게 좀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이차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숙성시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 저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탄닌이라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장을 하는 건데, 숙성을 시키는 건데, 그 탄닌이 오래되면 이게 불소화 됩니다. 그래서 보이차를 오래 드신 분들을 보면 이가 까맣고, 그리고 이 이가 까매졌다는 얘기는 뼈도 비슷하게 검정 색깔을 띠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와 같이 불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충치를 예방해 주고, 소량의 경우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양이 많아지고 과축적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과해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에 좋다고 그러면 무척 많이들 먹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엇이든지 과해 갖고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소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불소가 몸 안에 많이 축적이 되면 손의 마디라든지 연골 부분들이 손상을 입고 불소 중독이라는 걸 일으켜서 연골이 침하되고 연골이 이렇게 녹습니다. 녹으면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차들을 골고루 녹차나 홍차, 그 다음에 오룡, 철관음, 용정, 하고 또 저희들이 일본 녹차도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사능이나 농약이 오염되지 않은 차잎들은 우리 몸에 과하게 먹어서는 그것도 해롭지만 알맞게 먹으면 대단히 유익한 여러 가지 이익을, 건강상의 이익을 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하게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약간씩 즐기듯이 먹고 거기에 의한 건강관리법으로 이러한 차들이 응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는 우리 몸에는 소량이고 이렇게 즐기는 선에서는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차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세상에 우리 모든 음식은 약처럼 식이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해지면 몸에는 항상 이상이 오고, 그것에 대한 신호를 우리 몸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이차, 많은 돈을 내고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보이차를 저도 이렇게 많이 마시고 다른 분들께도 많이 권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한 보이차들을, 양질의 보이차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해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오는 보이차들은 예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는 보이차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뭐 은하다, 금하다 이렇게 해서 국균이 버섯이 돼서 안에 곰팡이처럼 피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비슷한 가격에 파는 보이차도 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 보이차가 이렇게 퇴가 되면 그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부숴서 건풍을 한다고 저희들이 바람 속에 이렇게 건풍을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이차는 싱싱한 보이차는, 건강한 보이차는 등심과 안심이 나눠져 있는데, 등심 부분을 보면 황금빛의 약간의 어떤 황금빛깔이 나는 차잎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렇게 하고 그 색깔이 약간
황금같이 반짝이는 그런 색깔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태가 된 그러한 그 보이차 잎들은 약간 검은색으로 하면 띠면서 약간의 윤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검은색의 윤기가 띈다라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그만큼 그 보이차가 이렇게 태가 아닌 숙성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푸른 부분들이 약간 숙성을 거쳐서 검은 부분으로 변하고 있는 거고, 차잎이 굉장히 어리거나 이런 여아잎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살짝 태가 아닌 숙성이 돼서 황금빛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황금빛이 없이 굉장히 이렇게 악태된 듯한, 요새는 악태차를 갖고서 뭐 악태차도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청병은 귀하게 취급을 했지만 악태된 이 숙병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귀한 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뭐 예전에 3,000원씩 팔던 그 타차도 지금은 무슨 소타차를 갖다가 이게 보이다 그래 갖고서 이것을 몇십만 원씩 받고 팔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예전에 지리산지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차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차를 만드시는 분인데 자신들이 보이차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차잎 낙엽을 갖다가 자루에 넣고 썩혀 갖고 퇴비가 된 것을 저희들에게 차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제대로 보이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기도 했고, 내가 왜 이런 퇴비가 썩은 물을 갖다 먹으면서 이거를 차라고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정확히 좀 인식을 같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가 음식에 대한 오해나 차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이 지금 번져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물질 만능이나 아니면 상업주의에 젖어서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거짓되게 일컬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우려스러워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상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과정이 너무 도가 지나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창기에 보이를 갖다 마시고 보이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한번 오늘의 차 이야기로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차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차는 건강기호음료임에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약도 절대로 이것이 모든 것에 불로장생의 약도 아니라는 것은 좀 같이 견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차 얘기를 이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